4월 5일 수요일 뉴스리듬 헤드라인입니다.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씨가 어제 세 번째로 탄핵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핵심 5인방의 발언을 지켜본 윤 씨는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를 쫓는 듯한 느낌이라고 셀프 변론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어제 윤석열 씨가 수감된 서울구치소와 윤 씨가 출석한 헌법재판소 앞엔 아스팔트 보수들이 진을 쳤습니다. 이들은 윤 씨 탄핵 시도는 무효고 즉각 석방돼야 한다고 선동했습니다. 윤석열 씨의 탄핵 심판과 별개로 국회에서는 내란 혐의에 대한 국정조사특위 2차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곽종근 전 특정사령관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시 윤 씨가 끌어내라고 한 건 의원이 아닌 요원이었다고 재차 증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글로벌 관세 전쟁이 예측할 수 없는 혼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유예 결정으로 한숨 돌리는 듯했던 관세 전쟁이 미국과 중국의 전면전으로 다시 격화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리듬의 최하나입니다. 어제 있었던 윤석열 씨 탄핵 심판 5차 변론은 7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윤 씨는 12.3 비상계엄을 두고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국회의원 체포 지시 의혹 등을 전면 부인했는데요. 이에 국회 측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씨가 어제 세 번째로 탄핵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핵심 5인방의 발언을 지켜본 윤 씨는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를 쫓는 듯한 느낌이라고 셀프 변론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 관련 내용 뉴스토마토 뻗치기 영상 클립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가겠다고 먼저 가겠다고 말했던 거고. 뭐 그분한테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 전직이니까 특별히 관계 있는 사람 맞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공격이 각오하고 나선 길 아닙니까? 째째하게 굴지 마십시오. 내란의 죄를 저질렀다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헌법 수호이고 사법 정의입니다. 촬영, 중계방송 등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어제 윤석열 씨가 수감된 서울구치소와 윤 씨가 출석한 헌법재판소 앞엔 아스팔트 보수들이 진을 쳤습니다. 이들은 윤 씨 탄핵 시도는 무효고 즉각 석방돼야 한다고 선동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차종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 씨가 탄핵 심판 5차 변론에 참석한 4일 헌법재판소 앞과 서울구치소 앞은 아스팔트 보수들이 진을 쳤습니다. 이들은 계엄은 합법이다, 헌재는 법을 지켜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씨에 대한 탄핵 시도는 무효이고 즉각 석방돼야 한다는 겁니다. 60대 남성은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각하해야 한다며 중국의 나라를 넘기고 싶지 않다면, 매국노 이완용처럼 되고 싶지 않다면 재판관들은 국민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는 헌법재판관들을 믿을 수 없다며 우리는 국민 저항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아스팔트 보수들을 선동했습니다. 연단에 오른 20대 남성은 문영배 헌법재판관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호영호재하는 사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가짜뉴스 공장장 김어준을 존경한다고 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라고 했습니다.
올겨울 최대 한파가 몰아친 탓인지 아스팔트 보수들의 숫자는 헌법재판소 앞에 100명, 서울구치소 앞에 50명에 불과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토마토 차준관이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씨의 탄핵 심판과 별개로 국회에서는 내란 혐의에 대한 국정조사 특위 2차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곽종근 전 특정사령관은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시 윤 씨가 끌어내라고 한 건 의원이 아닌 요원이었다고 재차 증언했습니다. 앞선 헌재 심판과 국회 청문회에 엇갈리는 증언을 뉴스토마토 영상 클립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병주가 곽종근에게 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지시한 건 맞죠? 라고 하면서 유도 질문을 하여 마치 증인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곽종근한테 지시한 것처럼 하였는데, 사실은 증인이 사상자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들 빼내라라는 것으로 통과시킨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정족수가 차기 전에 끌어내라라고 얘기를 해서 설령 당시에 요원 또는 인원이라 표현했다 하더라도 국회의원만이 그 본회의장 안에 있었지 국회의원 외에 표적물이 따로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해 보십시오. 제가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저한테 직접 비아폰으로 전화하셨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때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라고 지시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인원이 요원을 빼내라고 했던 당시의 시점에서는 본관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나 국회 보좌진 외에 별도의 타겟 대상물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현실화되면서 외환 시장이 출렁였습니다. 여기에 금값도 급등하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 금 가격이 치솟았고, 이 국내 금값은 고환율까지 반영돼 3년 내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이보라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발표로 금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현재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금 선물이 2,844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국내 금값은 여기에 고환율까지 반영되며 3년 내 최고가인 1g당 14만 1,35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57%나 상승한 겁니다. 금 한 돈 돌반지를 사려면 60만 원이 필요해졌습니다. 뉴스토마토 이보라입니다. 원조 생성형 AI 열풍의 주역인 샘 올트먼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국내 주요 IT 기업들은 앞다퉈 올트먼과 만나기 바빴는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손정희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까지 더해 이 3인 회동으로 향후 협력 의지를 다졌습니다. 배덕훈 신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샘 올트먼 오픈 AI 최고 경영자와 손정희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과 3자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번 회동은 이 회장의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첫 공개 행보인데요. AI 반도체 사업에서 부진을 겪고 있는 삼성전자에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이 회장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3자 회동에서는 삼성전자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협력 등이 논의된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오픈 AI와 소프트뱅크는 5천억 달러 규모의 AI 합작회사 스타게이트 설립에 맞손을 잡은 바 있습니다. 만일 삼성전자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합류하면 충분한 시너지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HBM 실기로 반도체 사업이 부진한 상태에서 새로운 공급망으로 신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회동과 관련해 삼성전자 측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뉴스토마토 배덕훈입니다. 카카오는 올해 AI 전략을 구체화해 공개했습니다. 정신아 대표가 직접 발표에 나섰는데 특히 이 자리엔 오픈 AI 샘 올트먼 최고 경영자도 참석해 카카오와 전격 협력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외에 현재 개발 중인 AI 카나나 등의 오픈 AI의 최신 기술을 도입해 AI 모델 오케스트레이션 전략을 강화한다는 전략입니다. 자체 개발 중인 언어 모델 외에 오픈 AI 모델도 함께 활용하는 등 여러 가지 AI 모델을 조화롭게 사용한다는 것인데요. 무엇보다 이용자 편의에 방점을 둔다는 방침입니다. 양사는 AI 기술 협력을 넘어 한국 맞춤형 공동 제품 개발도 추진합니다. 오픈 AI는 카카오가 오랜 기간 쌓아온 서비스 역량과 카카오의 서비스의 개발 진행 속도에 맞춰 최적화된 AI 기술을 서비스에 구현할 수 있게 하는 최고의 파트너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픈 AI의 챗GPT 서비스는 최고의
AI 기술이 서비스로 성공적으로 구현된 사례로 카카오와의 앞으로의 시너지가 클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뉴스토마토 신상민입니다. 임종용 우리금융회장이 취임한 후에도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에게 부당하게 대출된 금액이 45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를 포함해 우리은행에서 취급된 손 전 회장 관련 부당 대출 규모는 모두 730억 원에 이릅니다. 보도에 문성주 기자입니다. 임종용 우리금융회장 취임 후에도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부당 대출이 451억 원 실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금융 정기검사 결과 적발된 부당 대출액이 총 2,334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손 전 회장 관련 건은 730억 원으로 앞서 수시 검사 당시 350억 원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전체의 62% 정도가 임 회장 취임 이후 취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우리은행 전 현직 고위임 직원이 가담한 1,604억 원의 부당 대출도 발견됐습니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현 경영진에 대해 제재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문성주입니다. 해외에서는 1억 원대 자동차도 온라인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어 호응을 얻지만 국내에서는 일부 소형차만 온라인 판매되고 있습니다. 고가인 자동차를 직접 시승한 뒤 구매하려는 인식이 여전한 데다 국내 자동차 시장이 직영점과 영업점 중심이라 전면 도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표진수 기자입니다. 해외에서 온라인차 판매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미국에서 아마존 플랫폼을 통해 차량을 구매하는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테슬라와 혼다 등도 이미 해외 각국에서 온라인 판매 채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자동차 구매는 비용 절감과 효율성 측면에서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연착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완성차 딜러가 존재해 온라인 판매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대면 판매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도 있어 온라인차가 전면 도입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뉴스토마토 표진수입니다. 건설업계가 공사비 상승과 대출 규제, 또 미분양 속출 등 삼중고에 시달리는 가운데 건설업계 위기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주택건설업 신규 등록 업체는 15년 만에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한 반면 지난해 기준 종합건설사 폐업 건수는 19년 만에 최대로 나타났습니다. 송정은 기자입니다. 건설업계가 공사비 상승과 대출 규제, 미분양 속출 등 삼중고에 시달리는 가운데 업계가 줄도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4월 위기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종합건설업체 폐업 신고 건수는 2021년 305건을 기록한 후 지속 증가해 지난해 641건을 기록했습니다.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05년 이후 19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올해는 이 수치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58곳의 종합건설업체가 폐업을 신고했는데요. 전문 공사업체까지 합치면 총 330여 건에 이릅니다. 1월 한 달간 하루 평균 10개 가까운 업체가 문을 닫은 겁니다. 반면 신규 등록업체는 줄고 있습니다. 대한주택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건설업 신규 등록업체는 421곳으로 집계됐습니다. 2009년 이후 14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늘어나는 미분양과 이로 인한 미수금 증가로 신동아 건설 등에 이어 중소, 중견 건설사들이 상반기 줄도산할 수 있다는 4월 위기설이 작년에 이어 다시 점화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장의 줄도산 위험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하면서도 정부가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전면 감면하는 등 적극적인 세제 혜택을 지원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송정은입니다. 2월 5일 수요일 9시 뉴스 리듬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매서운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과 경북엔 한파경보가 내려졌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저는 정오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